성과 압박, 구조 조정, 거기다 AI 도입까지 와, 요즘 정말 많은 조직이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변화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점점 입을 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침묵이라는 무서운 전염병을 해결하고 심지어 이걸 성과로 연결시키는 핵심 열쇠가 있는데요. 바로 심리적 안정감과 공감 리더십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말을 안 한다. 아마 많은 리더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고민일 거예요. 분명 회의에선 다들 조용했는데 끝나고 나면 뒤에서 딴소리가 들려오고 중요한 아이디어나 문제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죠. 뭔가 조직 전체가 쭉 가라앉는 듯한 이 느낌. 혹시 여러분도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게 단순히 리더가 불친절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조용한 퇴사 현상하고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이겁니다. 아, 여기서 솔직하게 말해봤자 나만 손해구나. 이런 아주 깊고 구조적인 불신이 조직에 깔려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이 조직에서는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특히 새로 팀을 맡은 리더분들이 거의 매일 마주하는 아주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보시죠. 어떠세요? 정말 익숙한 장면 아닌가요? 회의 시간에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가 끝나고 나면 복도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요. 큰맘 먹고 용기 내서 실수를 보고했더니 돌아오는 건 칭찬이 아니라 비난뿐이에요. 리더는 또 바쁘다는 핑계로 팀원들의 의견을 계속 무시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요. 팀은 정말 소리 없이 병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팀원들은 아주 강력한 교훈 하나를 학습하게 됩니다. 아, 여기서는 실패하면 무조건 숨겨야 하는구나. 괜히 나섰다간 나만 다친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다. 바로 이 생각이 팀의 참여와 동기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갉아먹는 침묵의 진짜 시작점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침묵을 깨뜨릴 핵심 열쇠, 심리적 안정감, 이게 대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좀 오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해부터 딱 짚고 넘어가면서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의 정의는 생각보다 아주 명확합니다.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거나 질문을 하거나 심지어 실수를 해도 그것 때문에 처벌받거나 창피당하지 않을 거라는 집단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분위기 좋다 이런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바로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심리적 안정감은 그냥 편안함이랑은 달라요. 편안함은 그냥 좋은 말만 하고 좀 불편한 이야기는 슬쩍 피하는 분위기일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안정감은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불이익이 없을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건설적인 반론이 오갈 수 있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함께 다룰 수 있다는 믿음, 거기서 진짜 안정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정말 성과랑 관련이 있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해서요, 아주 강력한 데이터로 대답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구글입니다. 구글이 수년에 걸쳐서 진행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구글이 수많은 팀을 분석한 끝에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높은 성과를 내는 팀의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예측 변수는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었다는 겁니다. 팀원들이 서로 얼마나 의지하는지, 또 팀의 구조가 얼마나 명확한지, 이런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도 정말 압도적으로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심리적 안정감은 그냥 있으면 좋은 그런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혁신, 참여, 생산성, 우리가 원하는 모든 비즈니스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고요. 더 나아가서 성과를 내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인 거죠. 그럼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려면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 뭘까요? 바로 공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리더분들이 딱 브레이크가 걸려요. 아니, 자꾸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다 보면 성과 기준이 흐릿해지는 거 아니야? 팀이 너무 물렁물렁해지는 거 아니냐고. 이런 걱정 많이들 하시죠?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팀원들 사정을 일일이 다 봐주면서 어떻게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많은 리더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진짜 딜레마일 겁니다. 공감과 성과, 이 두 가지는 정말 양립할 수 없는 걸까요? 그런데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 글로벌 연구 결과를 보면요.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난 리더가 이끄는 팀은 생산성이 무려 30% 이상 더 높았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성과의 적이라고 오해했던 그 공감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성과의 동력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공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공감은요, 그냥 실수를 모른 척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팀원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현실적인 목표와 책임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공감 리더십이죠. 자, 좋습니다. 이제 왜 그러야 하는지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어떻게 할 건지로 넘어가 보죠. 리더가 우리 팀의 심리적 안정감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딱 집중해야 할 4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전의 의미를 우리 팀 안에서 다시 바로잡는 거고요. 두 번째는 리더인 나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걸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 즉 팀의 규칙과 일하는 방식을 다시 디자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리더 스스로가 먼저 자신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더 들어가 볼까요? 특히 이 2번째 기둥, 그러니까 리더의 언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팀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거든요. 예를 들어 팀원이 질문을 했을 때 아니 그런 기본적인 걸 왜 물어봐? 라고 하는 대신 좋은 질문이네요. 같이 한번 명확하게 해보죠. 라고 말하는 거죠. 또 실수를 보고받았을 때도 대체 왜 그렇게 했어? 라면 다그치는 게 아니라 괜찮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언어의 차이가 안전감을 만들기도 하고 또 완전히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3번째 기둥은 이 안전감을 그냥 리더의 선의에만 맡겨두지 않고 아예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은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서로 피드백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줄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규칙으로 정해두는 거죠. 특히 작게 시도해본 일에서 실패가 나왔을 때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학습의 기회로 삼는 문화를 아예 제도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기둥,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리더의 용기, 즉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리더가 먼저 솔직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거나 그거 저도 예전에 해봤는데 실패했었어요. 라고 솔직하게 인정할 때 팀원들은 비로소 우리 리더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인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자신의 약점도 드러낼 용기를 얻게 되죠. 이게 진짜 신뢰의 시작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의 모습이 딱 그려집니다. 그건 바로 공감과 성과. 이 2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아주 건강한 균형 감각을 가진 리더십입니다. 리더 유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한쪽에는 따뜻하지만 흐릿한 리더가 있습니다. 공감은 잘해주는데 어려운 이야기나 책임을 지는 건 피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팀이 방향을 잃게 만들어요. 우리가 진짜 지향해야 할 리더는 따뜻하면서도 선명한 리더입니다. 팀원들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주면서도 동시에 명확한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요. 때로는 성과를 위해 불편한 진실도 기꺼이 마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리더 말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심리적 안정감과 공감 리더십은 더 이상 무슨 소프트 스킬 같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조직이 온갖 변화를 견뎌내고 또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게 만드는 가장 단단하고 핵심적인 인프라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쭉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답해 보세요. 나의 팀은, 우리 조직은 정말 어떤 말이든 솔직하게 해도 괜찮은 그런 안전한 곳인가요?